잘못된 식습관, 생활습관으로 인해서 독소와 노폐물이 쌓이고 내 몸에 경고등이 켜졌다면 이 책은 필수. 정상적인 몸의 기능과 치유 능력을 방해하는 독소와 스트레스, 우리 몸을 오염시키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 이것을 해결하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을 수 있다고 하네. 클린이란 몸속의 독소를 배출하고 막혀있던 신체 계통을 최적화하고 활력과 균형, 정서적인 안정 찾기야. 모든 병의 치료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심장병 전문의로 일하던 중에 병들어 가고 있던 저자가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경험하며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해. 독소란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방해하고 신체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물질. 발생 원인과 성질이 다양하고 독소가 일으키는 자극과 손상도 다양하다고 해. 정상적인 세포 활동으로 배출된 노폐물이 있으며 외부에서 의도적으로 또는 무심코 노출되는 인공 독소가 있어.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독소로는 화장품과 세안제품. 화장품은 식품이나 다름없이 피를 타고 온몸을 돈다고 하네. 의사들이 피부를 통해서 혈액에 전달되는 처방약으로 크림과 젤, 연고를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샤워할 때 쓰는 물 역시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고 마시는 물과 마찬가지로 순환계로 들어간다고 해. 대부분의 수돗물에 얼마간의 염소가 함유되어 있는 것은 세균의 정식을 막기 위한 것인데, 문제는 우리의 장에 살고 있는 유익한 균까지 죽인다는 것이지. 최근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항우울제와 항생제, 호르몬제, 면역 억제제와 같은 처방약들이 수돗물에서 검출된다는 것이야. 피부와 점막에 직접 닿는 공기, 음식과 약을 통해서도 흡수된다고 해. 피부를 통한 다른 독성 물질로 옷, 비누, 샴푸, 염색약, 향수 등도 있어. 플라스틱 물병이 햇빛에 가열되면 독소가 녹아나온다고 하네. 항균 제품과 청소용품, 우리의 생활 공간을 위협한다는 것이야. 용기에 담겨있는 음식 제품에는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박테리아를 죽이는 방부제가 사용된다는 것. 소비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색깔, 맛, 질감, 냄새를 좋게 하는 첨가물이 들어가고 먹음직한 과일을 위해서 왁스 처리가 되기도 하지. 결론적으로 가장 흔히 접하는 독소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들어있다는 것이야. 독성의 문제는 우리 몸에 쌓인다는 것인데, 쌓이는 속도가 몸 밖으로 배출되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것이야. 독소는 독자적으로도 작용하지만 다른 독소와 만나면 상승 효과를 가지게 되고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된다는 것이지. 예를 든다면 치약과 수돗물에 들어있는 불소는 필수 영양소인 요도를 우리 몸에서 빼앗아 간다는 것이야. 독성이 있는 음식에 자꾸만 끌리는 것은 우리 몸이 독성에 찌든 상태라는 것이야. 애킨스 다이어트가 있어. 로버트 애킨스 박사가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명 황제 다이어트라고 불리는 것이야. 고지방, 고단백질 식품만 먹고 탄수화물 섭취를 피하는 식이요법이지. 다니엘 두케인이라는 사람, 보디빌더였던 그는 가능한 오래도록 탄수화물을 먹지 않고 버티면서 지방을 케톤체로 만드는 식이요법을 했지. 몸을 심하게 마른 상태를 유지시키는 저탄고지를 유행시켰는데 그는 49살에 죽었다고 해. 지방이 전환된 케톤체는 혈액을 산생으로 만들기 때문에 케톤산증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급하고 치명적인 병이라고 하네.
케톤산증이거나 아니거나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식단은 몸을 산성화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체내에 다양한 염증을 일으키며 특히 심혈관 질환과 암, 심부전증, 통풍, 골다공증의 원인이 된다고 하네. 인도의 아유르베다 전통에서는 몸속에 쌓여있는 무겁고 독성이 있는 물질을 암마라고 부르는데, 암마는 독소 때문에 생긴 점막은 물론이고 부정적인 정신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무겁고 답답한 생각과 감정까지도 포함해 둘 다 끈적끈적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것이야. 생생하고 신선한 음식과 의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 역시 서로를 끌어당기고 함께 어울린다고 해. 독소로 인한 우리 몸의 첫 번째 신호는 얼굴의 탄력이 떨어지고 여드름, 눈 밑의 다크서클이라고 하네. 변비가 위험한 것은 독소의 재흡수. 그래서 해독의 마지막 단계는 변비를 고치고 독소를 배출하는 것이라고 해. 알레르기는 독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증상 중의 하나인데, 알레르기의 원인은 환경이 아니라 음식이라는 것이야. 흔히 점액을 생성시키는 식품은 밀가루, 유제품, 정제 설탕, 과도한 붉은 고기라고 해. 가능한 피하라는 것이지. 몸을 망가뜨리는 정체불명의 증상들, 뿌리는 하나, 바로 염증과 점액 형성이라는 근본적 원인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야.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영양 결핍을 이야기하네. 대부분 음식에서 얻게 되는 비타민, 무기질과 같은 미량 영양소가 없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이것으로 인해서 불균형이 시작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병이 생긴다는 것이야. 지금 우리 시대는 칼로리는 과잉 상태고 영양은 결핍된 상태라는 것. 그래서 과식하고 비만의 원인도 만성적인 영양결핍이라고 하네. 사람의 창자는 식물의 뿌리와 비슷하고 물과 영양소를 흡수하고 병이 들면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 식물은 잎과 가지에서, 사람은 피부와 머리카락에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야. 우리 장 속의 좋은 세균은 우리 몸의 국토 안보부라고 할 수 있다네. 과도한 항생제 사용과 알코올, 스트레스, 기생충이 문제라고 해. 제2의 뇌라고 할 수 있는 창자계통이 하는 기능은 외부 세계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장기와 조직을 만드는 데 사용될 성분을 흡수하고 직관력 부분에서 신호를 감지하며 경계를 순찰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일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인데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 문제지. 병이 생긴 후에 치료하는 것은 이미 갈증을 느낀 후에 우물을 파는 것과 같고 전쟁이 터진 후에 무기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해. 의사들은 이론적으로는 심장병에 관해서 거의 완벽하게 알고 있지만 현재 미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심장병이라고 하네. 그래서 당신의 몸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아직은 우물을 팔 기운이 남아있을 때 지금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야. 그 우물이 바로 클린이고, 클린은 현재와 미래에도 오염된 인체의 내부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고 노화 속도를 늦추고 인체의 최적 기능을 가로막는 독소를 배출시키는 도구라는 것이지. 사람의 유전자에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지만 유전자가 나타나는 것은 음식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이야. 음식은 인체 구성의 기초 성분을 공급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세포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명령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것이야. 환자를 볼 때 의사로서 저자가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해. 첫째, 처음부터 자극이나 손상을 일으킨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몸이 치유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어떤 장애물인가? 또 하나, 치료에 필요한데 현재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야. 우리 몸이 짜증스러울 때 내 삶의 일상을 체크하는 방법도 되겠지. 복잡하게 얽힌 노폐물의 처리의 예가 있어. 그래, 뭔가 하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못하면 질식한다는 것. 특정 아미노산이 분해될 때 나오는 호모시스테인을 없애지 못하면 알츠하이머 병과 심장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것. 몸속의 음식 찌꺼기를 제거하지 못하면 결장에 병이 생기거나 변비가 올 수 있다는 것. 마음속의 노여움이나 분노를 없애지 못하면 심장병, 암 등의 다른 많은 신체적 손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야. 그리고 제때 배출하지 못한 혈중 요산 농도가 증가하면 심장병 또는 통풍에 걸린다는 것이야. 다음은 우리 몸의 경제학. 모든 세포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물질 대사라고 하는데, 각각의 세포는 연료를 써서 에너지를 만든 다음 그 에너지를 인체의 기능 수행에 모두 사용한다는 것이야. 어떤 한 가지 기능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면 다른 어딘가의 에너지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지. 똑똑한 우리 몸은 어떤 기능은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또 다른 기능은 속도를 늦추기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멈추지 않도록 에너지를 운용한다는 것이야. 몸의 여러 기능 중에서 제1순위는 두뇌의 뉴런이고 해독 과정은 우선순위의 중간쯤이라고 하네. 그래서 보류해 두었다가 나중에 해독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지. 에너지 수요가 가장 많은 것은 음식물 소화. 현대인은 하루 종일 자주 음식을 먹는 습관이 있어서 소화와 흡수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쓴다고 해. 우리가 일단 몸속에 집어넣는 것은 위에 도착하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야. 위장이 싫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하겠다고 위에다가 보관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지. 사자는 큰 먹이를 사냥한 후에는 며칠 동안 잠만 잔다고 하네. 완전히 소화가 될 때까지. 많은 에너지가 모두 소화에 쓰이는 상황이 되면 해독 작용은 일시 중단되고 모든 독소는 순환계와 다른 조직에 쌓이고 세포는 그 위에다가 점액을 씌워서 자극을 완화시킨다고 해. 그리고 무산소 운동을 격렬하게 하는 동안에 우리 몸에 쌓이는 젖산의 경우 근육이 움직임을 멈추면 해독을 시작한다는 신호가 오고, 또 조직에 쌓인 독소의 경우에는 소화, 흡수, 동화가 완료되면 인체는 해독 상태에 들어간다는 신호가 온다는 것이야. 이 신호가 오면 몸에 쌓인 독소와 그것을 잠시 덮어둔 점액이 함께 배출되어서 혈액을 타고 자유롭게 순환한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독소와 점막이 모두 빠르게 중화되어서 배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몸에 더 큰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해. 그래서 해독 과정의 기본 메커니즘은 뭔가 하면 우리가 먹은 음식의 처리 과정은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은 지 약 8시간이 지나야 끝난다고 해. 그때야 비로소 시간이 없어서 또는 에너지가 부족해서 처리하지 못했던 독소와 같은 쓰레기를 치울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자연의 규칙을 거스르지만 않는다면 자연은 우리 몸에서 독소를 내보내는 데 필요한 많은 것을 공급한다는 것이야. 바로 제거 식이요법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어. 독소,
특별히 인공독소는 대체로 지방을 좋아하기 때문에 중화되지도 않고 오랫동안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지방 조직을 찾아서 박히게 된다고 해. 그래서 지방 비율이 높은 두뇌가 목표라는 것이야. 당연히 신경계의 장애는 독소가 축적되어서 일어나는 정상이라는 것이야. 간의 해독작용에 필요한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에너지가 필요하고 항산화제가 꾸준히 공급되어야 하며 다른 무기질과 비타민, 영양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야. 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기관은 없고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는 독소는 다른 계통에 단계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몸은 더더욱 긴장하게 된다는 것이야. 이것으로 단식의 문제점을 이해하게 되는데 아무리 조직에서 독소를 빨리 배출시킨다고 해도 문제는 간의 해독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간의 해독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배출 이후에 일어나야 하는 독소의 처리와 중화 단계를 지원해줄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 책에서 강조하는 프로그램은 영양 클린즈. 영양 클린즈는 최근에 등장한 해독 프로그램이고 간이 필요로 하는 무기질, 비타민, 항산화제 등의 모든 영양소와 함께 단백질과 지방, 약간의 탄수화물을 공급해 주도록 특별히 고안된 쉐이크를 마시는 방법이야. 몸에 자극이나 부담을 주지 않는 고형 음식도 제한된 양으로 먹는다는 것. 이 방법의 큰 이점은 단백질의 공급이야. 단백질은 돌아다니는 독소를 유인하여서 독소가 다시 조직에 붙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 특히 중금속은 단백질과 결합하는데 뇌처럼 중금속이 좋아하는 장소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야. 왜 클린이냐고? 건강 유지를 위한 올바른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클린은 해독작용의 필수 기능 5가지를 통합하여서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는 것이야. 첫째, 소화기관의 과부하를 줄이는 것. 딱딱한 음식,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야. 둘째, 12시간 간격을 지켜서 몸을 회복시키라는 것. 식사를 마치고 약 8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 몸은 해독 모드에 들어가는 신호가 켜진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해. 셋째는 체내 환경을 재건하는 것. 몸속의 산도를 낮추고 장내 세균군의 균형을 잡고 장벽 치유의 기회를 마련하라는 것. 넷째,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간에 좋은 영양소도 공급해야 한다는 것. 5번째, 독소 제거를 강화하라는 것. 독소와 독소를 덮고 있던 점막도 반드시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한다는 것이야. 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고 하네. 고치지 못하는 환자가 있을 뿐이라고. 그래서 클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식단은 말로 설명하기가 힘드네. 주스나 스무디 만들기, 재료 등이 있는데 생략하고 이론적인 상식 부분만 몇 가지 추가할게. 우리의 일상에서 참고로 적용하면 좀 더 건강을 챙길 수 있으리라 생각해. 무슨 일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클린을 왜 하려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해. 단순히 체중 줄이기인지 건강인지. 그래서 클린 일지를 쓰고 사진을 찍으면서 변하는 모습을 확인하라고 해. 식사의 규칙은 매일 한 끼는 유동식, 12시간 단식 꼭꼭 기억하고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음식을 살 때에는 가능한 유기농으로 그리고 깨끗한 물을 많이 마시기.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보조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클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 섬유질은
독소 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포만감으로 과식을 막아준다는 것.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 회복에 귀중한 수단이 되고, 항균제로 마늘, 레몬, 올리브유, 양파, 브로콜리가 있네. 몸속의 독소 배출을 응원하기가 있어. 독소가 배출되는 경로는 피부, 폐, 심장, 창자, 순환계가 있다는 것. 순환계는 혈관계와 림프계를 통해서 다른 기관들을 연결한다는 것이야. 쉽게 말하면 대변, 소변, 호흡으로 또 땀을 흘려서 독소를 배출한다는 것이야. 그리고 운동은 독소 배출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것. 휴식과 수면도 중요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독, 스트레스 비우기도 중요하지. 마음이 깨끗해지면 몸도 깨끗해지지만 몸이 먼저 깨끗해지면 마음도 평온해질 수 있다는 것이야. 그리고 소화는 입에서부터 시작. 꼭 잘 씹으라고 하네. 유동식도 마찬가지로. 1주 또는 3주간의 크린 프로그램의 식단도 있고 과학적 이유도 많은데 한 가지로 통하는 것 같아. 가능한 자연식으로, 비싸더라도 좋은 식품 먹기, 좋은 보조 영양제 활용하기, 몸과 마음의 휴식과 수면, 규칙적인 운동, 매일 보면서 활용하라는 필수사항.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반복 학습이야. 하루 3끼를 계획하고 준비하기. 주로 유기농 채소, 현미, 콩, 어류, 살코기, 과일, 견과류. 그리고 12시간 간격.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배변. 소변을 자주 볼 수 있도록 물을 자주 마시기. 몸을 많이 움직여라. 걷거나 뛰거나 계단을 이용하고. 충분한 잠. 그리고 깊은 호흡하기에 신경을 쓰라는 것. 일상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것 외에도 계획적으로 운동하기가 있어. 5분 명상, 브러쉬를 이용한 피부 마사지, 뜨거운 물, 찬물에 번갈아 가면서 피부를 접촉시키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해독작용이 빨라진다고 하네. 적외선 사우나도 좋고 땀은 많이 흐를수록 좋고, 마사지 받기, 시간과 돈이 가능하다면 주 1회도 좋다고 해. 많이 웃고, 건강, 행복, 식품 시스템, 환경에 관한 책 읽기, 그리고 예술 활동도 있어. 이 정도면 일상생활도 참 반듯하겠구나 싶네. 사람들 각자의 목표, 희망, 건강상의 문제가 모두 다르긴 하지만 병원의 의사나 약에 나의 건강과 행복을 맡기지 말라는 것이야. 행복과 건강 관리의 책임은 모두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하네. 여기까지. 모두들 건강하길. 안녕.